오늘은 1학기에 심었던 강낭콩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며 과학 4학년 1학기 식물의 한살이를 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시작 전에 강낭콩의 한살이 드디어 마무리라는 주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 주제에 한살이 과정을 전부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콩도 물에 불리고 싹이 나왔고요. 그리고 잎들이 이렇게 또 자란 모습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자라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열매가 맺는 과정까지 씨앗, 싹, 잎, 꽃, 열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꼬투리 속 열매를 만나지 못하고 방학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강낭콩을 수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과학 수업을 마무리를 짓고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자, 이렇게 여름방학 전에 강낭콩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이별한 이후에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선생님이 다시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8월 24일 날 강낭콩의 꼬투리가 거의 한 달 만에 색깔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거의 무르익은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콩의 크기도 제법 컸습니다. 자, 집에 와서 이 꼬투리를 갈라보니 많게는 4개, 적게는 2개의 콩이 들어있는 2개의 꼬투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콩을 잘 꺼내서 보니까 우리가 흙에 심기 전에 물에 불렸을 때의 모습과 같은 색깔 그리고 같은 무늬의 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콩의 맛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콩 재배의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자원 확보잖아요. 그래서 식량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 맛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고 그 안에 수확했던 6개의 콩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었고요. 그 결과는 진짜 맛있는 콩밥,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밥맛을 봤습니다. 자, 오로지 흙과 물, 태양만으로 자라난 강낭콩, 자연이 빚어낸 그 결과물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맛보셨나요? 네, 보셨길 바랍니다. 자,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강낭콩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의 후손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쪽에는 이제 거의 다 익은 콩이에요. 이 꼬투리가 이제 마를 정도까지 익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아직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꼬투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낭콩의 줄기는 더 성장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커다랗게 다 자란 열매와 아직도 영글어야 하는 초록색의 꼬투리까지 함께 관찰 가능했는데요. 자, 이 꼬투리도 한번 갈라봤더니 이렇게 안쪽에 콩이 잘 익었습니다. 자, 처음 나에게 찾아왔던 콩 새알이 떠올랐는데요. 지금 손에 쥔 이 콩들은 따뜻한 날이 될 때까지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식물 자원을 계속해서 재배하며 그리고 농사를 짓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차례상인데요. 차례상은 지역 또는 가문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상차림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오열, 조율이시 혹은 홍동백사라고 불리는 이쪽 열입니다. 이쪽 열을 잘 보시면 이렇게 대추, 밤, 배, 감, 사과와 같은 부분하고 강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공통점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은 바로 나무에서 얻는 열매들입니다. 자, 대추나무, 밤나무,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 강정은요, 흔히 이렇게 한과를 올려놓는 부분인데, 우리 한과의 겉에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뭔지 알죠? 네, 티밥이고요. 쌀로 이제 만드는데, 이 주로 사용되는 쌀은 나무에서 얻지 않죠. 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자, 요것 때문입니다. 한사리. 자, 벼의 한사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벽씨를 발아 싹을 틔워서 자, 어느 정도 모종에 이제 기릅니다. 이제 모종을 기르면 그것을 가지고 논에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를 하고 나서 계속 잘 키우고 나면 이렇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맺고 나서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벼가 겨울을 지나서 내년에도 또 자라나요? 아니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바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볏짚들은 다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일 텐데요. 저기 이제 잘 싸서 퇴비라든가 소의 먹이로 쓰이는 사료로 이렇게 포장돼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벼가 남지 않아요. 자, 벼는 쌀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고, 그 자신의 후손은 이제 씨앗을 퍼뜨리면서 또 자라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이와는 다르게 감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감나무도 처음엔 이제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싹이 나고 이렇게 묘목으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점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열매를 맺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열매까지 맺었죠? 그리고 겨울을 나서 다시 봄이 찾아오면 이렇게 새싹이 나고요. 자,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최초의 씨앗을 심을 때를 빼고는 중간은 이제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 과정이죠. 이렇게 씨앗을 심고 싹이 나서 묘목이 된 이후 자,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잎이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씨앗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나무는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리와 여러 해 사리의 차이점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식물이 한 해 사리와 여러 해 사리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특징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친다. 자, 일생을 마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 해 사리는 자, 여러 해 동안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리의 일부를 반복한다. 자, 감나무 예시 잘 기억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한 해 사리 식물과 여러 해 사리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공통점은 씨, 싹, 꽃, 열매. 이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번식을 하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한 해 살이는 한 해만 살고 죽지만 여러 해 살이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열매 맺는 것을 반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또 실험 과정 중에 씨앗이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물이 역할이 중요하다. 자,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다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주고 물을 안 주고
이 부분만 달라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요. 다르게 할 조건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물. 자, 그래야 물이 영향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씨앗이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온도의 역할을 알고 싶다. 그러면 무엇만 다르게 해야만 되느냐? 바로 온도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이때는 물도 똑같이 줘야 돼요. 다만 온도만 다른 겁니다. 하나는 실온, 하나는 냉장고에 두면 되겠죠. 자, 만약에 싹이 자랐어요. 자, 싹이 자라고 나서 성장의 중요한 조건 알아보는 실험인데, 자, 이렇게 화분에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알아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물만 달라야 되겠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화분의 크기, 화분을 놓는 장소, 그리고 온도, 식물의 크기까지도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해놓고 물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한쪽은 물을 주고 한쪽은 물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험을 설계할 때는요, 과학 수업 중 항상 같게 할 조건, 그리고 다르게 할 조건을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낭콩의 한 살이라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자, 강낭콩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점을 선생님이 알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선생님이 공유한 주소에 접속해서 글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식물의 한 살이 과정 그동안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